그 이제 기사를 쓸 때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느냐 이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경 얘기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주일학교부터 잘 많이 들었던 사교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해석을 넣는다 해놨기 때문에 사실이 이게 왜곡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적인 이 얘기냐? 그럼 여기서 그 누가복음 19장에서 나와 있는 사실은 삭개오는 누구냐? 보면 세리장이다, 부자다, 죄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쓸 때 어느 독자에게 이 글을 지금 쓰려고 하는 거냐? 그 독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독자에게 만약에 여리고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여리고의 지도라든가 여리고의 어떤 걸 첨부해 줘야만 되겠죠. 그래서 사실에 근거해서 글을 쓰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글을 쓸 때 중요한 것이 정말 이게 보도 가치가 있는 건가. 이거 글을 썼는데 이제 어떤 경우는 보면 그냥 동네에 지나가는 어떤 일을 썼다는 하면 정말 기사거리인가 이 사실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어떤 가치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초점을 성경이니까 예수님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삭개오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뭐 열심을 내서 뭐 뽕나무에 올라갔다. 근데 새롭게 번역된 개정판에서는 이 뽕나무란 말을 대신에 돌 무화과 나무라는 표현을 썼죠. 하여튼 그 나무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삭개오의 어떤 열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즉 기자의 해석이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해석이 들어가서 삭개오가 그렇게 열심을 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바탕에서 쓰는데 이게 과연 기사는 또 가치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삭개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처럼 그 어떤 사실이 있다. 그러면 그 독자를 하여금 어떤 가치를 느끼게 할 거냐 하는 측면을 부각시키지 못하면 그냥 쭉 나열하는 기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문법에 항상 이 어긋나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게 어법에 과연 맞는 것인지. 요즘 청소년 같은 경우는 축약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말, 이런 말을 그냥 적당히 쓰는 게 아니라 한번 이제 이렇게 맞춤법 검사를 항상 해서 그게 뭐 문법에 틀린 것인지 띄어쓰기가 맞는 건지를 항상 검증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사가 출처가 분명한 건가.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여리고에 대해서 우리가 출처를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어디서 그걸 인용한 거냐. 그러니까 그 어떤 분도 며칠 전에 그 예수님 12제자가 보통 있는데 11명이 있는 제자 사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그게 출처가 지금 어디냐? 어떤 사람이 이걸 그렸고 찍은 건가? 이 근거를 분명히 대지 않고 그냥 자기 해석을 붙이는 거예요. 그분은 막 자기 해석을 하기가 바쁜 거예요. 어째서 이러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런 근거로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그 확실하게 기록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개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건가. 우리가 이제 기사를 쓸 때 은연 중에 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감정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죠. 어떤 경우는 아예 그분을 좋게 보려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쓴 기사는 기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사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보도기사. 그러니까 보도기사는 그야말로 육가원칙에 의해서 어떤 사실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바로 보도기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피처기사. 그러니까 뉴스 플러스 기자의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삭개오 사건이 있으면 자, 삭개오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더라 하고 분석해주고 여기 특별히 이제 그 무사람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무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예수님, 삭개오, 무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무사람의 초점을 맞출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교가 변화됐다고 하는데 뭘 이렇게 내놓겠다 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사교를 계속 개인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자기 분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사는 이 객관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분석하더라도 정말 이 분석이 올바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나 이런 데 가면요. 이 표현을 하나를 보는데 표가 한 문장으로 읽기 편한 건가. 근데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이 교회를 분석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있으니까 얘기를 하나 드는데 여기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와서 그럼 이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과연 뭐냐. 이게 딱 한눈에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홍보 포스터잖아요. 홍보로. 그러면 한 문장으로 그럼 치유, 회복, 나눔, 성장하는 교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하는 것이 내용이 나타나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보면 굉장히 7가지가 되다 보니까 뭐부터 먼저 할 거냐 이게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사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사교 얘기도 이 사교 얘기에 뭘 얘기하려고 이 본문을 기록하는 거 같냐고요.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만이 그 얘기를 이끌어갈 때 제대로 이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교 얘기를 할 때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요. 특별한 사람 얘기. 그러니까 사교는 특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곧고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관심을 받는 아주 특별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만약에 어떤 지역에 있는 기사를 쓸 때 그래 우리 지역에 이것이 이런 일들이 우리 지역을 살리는 뭐다 이렇게 좀 기사가 분석해서 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그게 없이 그냥 사실만 기록해 놓은 게 많죠. 그리고 이제 기사거리가 올 때 본인이 어떤 걸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 기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글을 올렸던 게 뭐였냐면 이제 10,000원짜리 이발. 즉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발 플러스 염색 이게 10,000원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본인이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 있더라 그게. 그런데 이발 플러스 그 염색까지 하는데도 10,000원이면 다 해주는 거예요. 10,000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체험이잖아요. 본인의 체험을 기록한 거죠. 이런 기사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사할 때 이제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싸움표, 뭐 이렇게 묶음표 이런 그 표를 잘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만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기사들을 올라가는 거 보면 자기 교회를 그냥 자랑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거를 부각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잖아요. 이제 그 행복교회, 서울 행복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 교회가. 그러면 그거를 기사로 올릴 수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교회를 개방해서 장소를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도 개방하는 교회다. 그래서 시간은 언제 개방한다. 그리고 누구나 또 그러니까 이런 단체뿐만 아니라 이렇게 건전한 기독교 단체는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더라. 이런 식의 이제 그 첨부를 해주는 것이 좋은 기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어느 단체든지 단체의 소위 미션이 있잖아요. 단체가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콘텐츠 협회에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기사를 올리면 이제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원리총이 의도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그럼 원리총이 요구하고 있는 그것이 이 기사가 돼야만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메시지를 증거하신 분이나 누구나 월기총 행사는 월기총의 색깔이 드러나게 만들어주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 월기총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월기총이 뭐 때문에 지금 모인 거야 우리가. 여기 모여서 뭐 하는 것이다. 이런 거를 부각시키지 않고 우리는 이게 교회 집회인지 무슨 세미나인지를 구분이 안 되면 그럼 우리가 왜 거기를 왜 가지? 색깔이 분명히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시장에 갔는데 물건이 내가 살려고 하는 물건이 없잖아요. 그럼 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거기 행사면 거기에 맞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항상. 기사도 역시 그러잖아요. 내가 기사를 쓸 때 요게 지금 뭐에 맞는 그 해당되는 그 어떤 협회에 요구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거를 분석해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자, 그리고 이제 9번째가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할 때도
그 기사 내용거리와 관계가 있는 건지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기사 내용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것인지 이걸 항상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제가 이제 어린이 대공원, 제가 집이 이제 주곡동 쪽이니까 어린이 대공원을 기사를 한번 썼는데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어린이 대공원은 언제 설립했고 몇 평이고 뭐고 이용시설 뭐고 이런 건 이제 쓰다가 이제 기획 기사로 쓴다고 그러면 어린이 대공원은 동물원도 있고 식물원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야외 음악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대 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기획적인 어떤 구체적으로 하나씩을 취재해서 기사로 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설교하고 이제 이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교 중에서도 보잖아요. 저는 이제 어린이전도교회 사역을 한 15년 정도를 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보면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설교 중에 저분 설교하면 오늘 저 얘기를 뭐 때문에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내 자랑하려고 하는 건가? 이걸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더 밝히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건가? 근데 어떤 경우는 막 예를 들다가 본문 잃어버리는 사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기사도 역시 그러잖아요. 엉뚱한 얘기 막 하다가 본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이게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한눈에 딱 돌아서 저번을 통해서 뭘 어쩌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사실 진리가 있고 깨닫는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잖아요. 노인, 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오늘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우리 두임이 뭔가. 근데 우리는 보면 두임을 너무 크게 잡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그곳에 있는 그곳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만약에 오늘 이제 동성 얘기를 들었다면 오늘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 제시가 됐더라면 훨씬 이제 얘기가 편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국회 와서 모여라 이렇게 이제 큰 질문하면 우리 국회 못 가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그 동성애를 어떻게 예방하고 막을 것인가. 이런 대안을 세워주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 분석하려는 게 아니라 기사도 역시 마찬가지다. 만약에 어떤 기사가 분석을 해서 그거를 제시해 주려면 현장에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가. 이걸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유난히 이제 애들 설교하고 애들 교사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얘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로 하면 제일 편하거든요. 그럼 다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어린 쪽에 강의하고 설교하다 보니까 저는 노인 쪽도 훨씬 편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렇게 쉽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요즘에 제가 발달장애인들을 하는데요. 발달장애인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발달장애인의 수준이 치매 노인 인지 프리미엄하고 딱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적용을 이게. 그러니까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이것도 방향 제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좋은 기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상입니다.